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능력 시험의 심화편의 69회차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17번부터 32번까지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네, 17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17번.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네, 여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살리타. 살리타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으실 텐데 우리 김윤후라고 하는 장군이, 이 승려 장군이 이 화살을 쏴서 살리타를 처단을 해서 용인의 처인성에서 우리가 승전보를 올렸던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대몽항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아직 원간섭기가 아닌 이 몽골과 치열한 항전을 벌이고 있을 때가 가라고 하는 시기이고 나를 보겠습니다. 첨의부에서 아뢰기를 제국대장 공주의 블라블라블라 조세가 어쩌고 저쩌고 제국대장 공주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원나라 공주가 이쪽으로 시집을 오기 시작을 했고 첨의부라고 좀 격화된 명칭이 보여요. 이거는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대몽항쟁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한 다음에 원간섭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직책도 내려가고 격화가 되고 이 황제의 호칭 같은 거 못 쓰고 호칭이 전부 다 몇 단계씩 내려서 깎여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왕자들이 전부 다 원나라로 무조건 유학을 가야 되고 결혼은 다 원나라 공주하고만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로 들어왔었던 공주 중에 하나가 제국대장 공주라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원간섭기가 이제 된 거네요. 개경환도 하고 나서 원간섭기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요 사이에 아직은 원간섭기가 되기 이전의 대몽항쟁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네, 요 사람은 왕건 대신에 갑옷을 바꿔 입고 죽은 사람이죠. 고려의 가장 초반 부분의 후삼국 통일 전쟁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사이에 낄 수가 없네요. 가예 이전이에요. 최승로가 왕에게 시무 28조를 올렸다. 이거는 초반에 성종이라는 임금이 유교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걸 했었죠. 김반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 이 앞에 거는 몰라도 삼별초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대몽항쟁을 포기하고 끝내고 개경환도를 할 때 끝까지 개경환도하는 거 거부하면서 계속 대몽항쟁을 마지막까지 했었던 게 삼별초입니다. 그래서 점점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항전을 하다가 거기서 전멸을 하죠.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 대몽항쟁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삼별초가 언급이 되는 요 시점이 대몽항쟁에서 원간섭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고요. 강감찬이 개경에 나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였다. 강감찬이 언급이 되는 거는 이 사람은 귀주대첩이잖아요. 거란과의 전투에서 나오는데 순서상으로 고려가 거란이랑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으시다면은 이 문제 위쪽에다가 이렇게 써두셔도 돼요. 여기는 지금 이 강감찬 같은 경우는 이 앞단에 위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이에 못 끼고 가예 이전으로 들어와야 되는 인물인 거죠.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거는 무신정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가예 이전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고 17번에 3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여기 초상화가 있는데 이것은 명예 천령이 설치에 반발을 해서 팔도 도통사로서 요동정벌을 추진했었던 요 사람의 초상이다. 그는 요동정벌에 반대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죽임을 당하였다. 네, 이 사람은 최영 장군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말을 남긴 최영 장군인데 최영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홍산 전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네요. 왜구를 물리치면서 크게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던 게 신흥 무인 세력들도 그렇게 나오는데 최영 장군도 이때 사람들에게 사실 굉장한 어떤 호응을 얻게 되고 이 왜구를 물리치면서 이성계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죠. 일단 최영은 1번이고요.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는 거는 최무선입니다. 최무선.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하는 거는 강조라는 사람이 있었죠. 강조. 그리고 의종의 보기를 도모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거. 무신정권이 일어난 직후에는 자잘한 반란들이 있었죠. 무신정권에 반대하는 조위총에 난
김보당의 난 이런 게 있었는데 특히 이 4번은 김보당의 난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스스로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거는 최충원입니다. 이거는 최충원. 그래서 최영의 설명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18번에 1번. 자, 19번. 밑줄 그은 대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력의 편중됨의 실로 양민의 뼈를 깎아 지탱하지 못하는 패단이 됩니다. 전하께서 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 필의 역을 특별히 한 필로 감하였으니 이는 천지와 같은 큰 은덕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은혜입니다. 뭔가 세금을 옷감을 2필을 내다가 50%를 지금 줄여준 거예요. 네, 이거는 영조, 조선의 영조가 실시했었던 균, 역,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2필을 걷다가 1필을 줄여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세금에. 이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솔루션을 내놔라 라고 이제 신하들하고 의논을 했던 건데 대책을 몇 개 찾기는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려면 균역법이 아니고 대동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건 대동법. 당백전 발행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시기가 안 맞네요. 한참 뒤쪽에 흥선대원군이 발행을 하는 거니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돈이 부족해져가지고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죠. 선무군관포를 징수한 목적을 찾아본다. 명예직을 주고서 여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거죠. 이거 왜 했겠어요? 이제 구멍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결작이라는 것도 징수를 하고 선무군관포도 징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세를 걷어들여서 여기 구멍난 재정을 메꾸려고 했습니다. 이게 3번이 맞는 얘기고요. 토산물을 쌀과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을 조사한다. 요거 대동법에 대한 얘기네요. 대동법. 전세를, 토지세를 풍흉에 따라서 땅의 레벨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으로 부과를 한다. 농사가 잘 되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이 있을 것이니까 공평하게 걷기 위해서. 이거는 세종 때 실시했었던 공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영조의 균역법이랑 관련되는 거, 이 대책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마개회도 총마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총마는 감찰의 별칭이다. 감찰은 대사헌을 수장으로 하는 땡땡땡의 관원으로 관리의 위법사항을 여기 규찰을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대사헌이라는 힌트가 나오네요. 대자만 빼면 되네요. 사, 헌, 부. 자,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거는 수도에 해당하는 관청이 하겠죠? 한성부가 하는 겁니다. 한성부.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우리 사극에 보면 도승지를 들라하라의 그 도승지가 일을 하는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을 하는 경연을 주관하는 거는 홍문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옥당이라고도 불리는.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는 거는 춘추관에서 하는 거네요. 춘추관. 오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 동의하고 사인하는 권한을 받았다. 그렇죠? 사헌부하고 사간원의 관리들을 묶어서 대간이라고 하는데 간쟁, 봉박, 서경 이런 특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20번에 5번. 자, 2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심곡서원입니다. 반정공신의 위훈을 삭제, 가짜 공훈을 삭제한 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사사된 인물을 기리는 곳이래요. 조광조네요. 조광조. 자, 이 사람의 호는 정암이고요. 소격서 폐지에도 앞장을 섰대요. 여기 힌트가 또 나오죠. 이 사람은 조광조입니다. 중종 때 아주 강직한 학자였던 조광조라는 인물이 되겠네요. 자, 여기 해당하는 걸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성학지묘를 지어서 임금에게 바친 사람은 조광조가 아니고 이거 율곡이이죠. 이거 율곡의 얘기고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그 사관들이 쓰는 실록의 1차본에 포함을 시킨 거는 김종직의 제자였던 사관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 연산군한테 피바람이 불어서 이 무오사화가 있었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을 한 사람은 주세붕이라는 사람이고요. 주세붕.
소학의 보급과 혈량과 일종의 추천 제도입니다. 요거를 주장을 했던 게 조광조가 했었던 일이죠. 4번이네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저술한 사람, 일종의 킹메이커라고도 불리는 정도전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밑줄 그은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이 왕에 대해 말을 해보자.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를 했다.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고 외교 정책을 중립외교를 해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 사람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육조직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 6조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내용을 2조, 형조, 호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중간에서 이 정승들이 점검하고서 뭐 회의하고서 왕한테 선택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한 라인으로 왕한테 받는 거예요. 이거는 왕권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걸 처음으로 실시한 임금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거는 태종 때네요.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둔 거는 세종이죠.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동의보감을 간행을 했다. 이게 광해군이 하는 거네요. 선조하고 광해를 둘 다 모신 사람이죠.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하는 거는 영조 임금 때 일입니다. 이건 영조.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는 거는 정조가 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 헷갈리는 거 메모해 놓으시고 광해군 거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23번. 밑줄 그은 이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풍부원군 장류가 예조에 단자를 올리기를 자기 외아들이 있는데 이 강도의 변 때 그의 처가 잡혀갔다가 속환이 되어서 지금 자기네 친정에 가 있다. 근데 그대로 배필로 삼아서 조상의 제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서를 준 거예요. 근데 이혼의 이유가 전쟁이 났는데 그 며느리가 어디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더 이상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 아들을 재혼시키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 이 전쟁 도중에 강화도가 함락이 되면서 적고로 끌려갔다 온 며느리하고 아들을 이혼하게 해달라는 글이에요. 되게 너무한 글인데 여기 힌트가 나오죠. 국왕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왕이 삼전도에서 항복하면서 전쟁에 패배를 하면서 졌는데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 나라에 끌려갔다가 가끔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절개를 이뤘을 수 있다.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냐. 이것 때문에 강제로 이혼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두 군데 힌트가 나오죠. 이 전쟁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추진했죠. 인조가 죽고 나서 인조 아들인 효종이 북벌한다고 군대를 키우긴 합니다. 실제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1번이 해당 사항이 맞고요. 김종소가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개척하는 거는 세종 때 일입니다. 세종. 요거는 그 위쪽에 있었던 다른 나라 이민족들을 몰아내면서 우리의 영토를 확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쟁은 아니고요. 세종 때 있었던 영토 확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이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왜고를 토벌하는 내용이 지금 이쪽에 또 나오고 있고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을 하였다. 강홍립은 이거는 광해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중립외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병자호란이랑 관계없고요.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설치된 거는 요건 이제 우리 임진왜란 같은 거, 그 왜란과 일본과 전투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병자호란으로 처음 설치된 거는 아닙니다. 이 비변사라는 관청은. 그래서 병자호란에 해당하는 거는 1번만 해당 사항이 있네요. 23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24번 올라가 볼게요. 가왕의 재위 시기에 일어났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만약에 그 자신이 죽고 아내에게 전지가 전해지면 수신전이라고 하고 부부가 죽고 아들에게 전해지면 휴량전이라고 한다. 보니까 과부한테 주는 땅이 있고 그 돌아가신 죽은 관리의 아이들한테 주는 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가 된 애들한테 뭐 이걸 준다 이런 내용 같은데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다.
그래서 블라블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지금 패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계속 물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생략하고 요거가 이 사람이 이 왕이 이 제도를 이제 없앤다. 폐지를 하고 현직 관리들한테만 요거를 주고 직전이라고 하였다. 이거 직전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직전법 세조가 하는 겁니다. 세조. 자, 세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 사실은 이 문제가 2점이지만 이게 전혀 모른다면 심리적으로 3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1번이 답이긴 하거든요. 다른 게 확실하게 세조 시기가 아니어야만 하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음악의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 괴범이 완성되는 거는 보통 뭐를 완성했다 이렇게 하면 성종 시기에 많이 언급이 돼요. 세계 지도인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이 되는 거 태종 때 하는 거고요. 신하를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 문신제 실시하는 거 정조가 하는 거예요. 정조.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하는 농사직서를 편찬하는 거 세종이 하는 거죠. 불교 경전을 세조가 왜 간행을 하느냐.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상당히 심취를 합니다. 자기가 이 사람이 수양대군이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서 말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거든요. 이게 본인이 너무 많은 죄를 쌓아서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교에 심취하면서 사찰도 세우고 불교 경전을 정리하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세조 시기의 일로 알맞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에 1번. 자, 25번.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모둠에서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결사항전을 했었던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해요. 타평리 7층 석탑의 건립, 김윤후의 대몽항쟁, 다인철서와 완오리 제철 유적, 탕금대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딱 우리 중간에 한반도의 배꼽에 해당하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한반도 전체 지도를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데고요. 여기는 충주입니다. 충주. 자, 이게 충주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해당하는 거 골라볼게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거는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덕수궁에서 하는 거예요. 덕수궁 안쪽에 있는 석조전이라는 건축에서 이거를 했었죠. 명나라 신종을 기리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굉장히 난해한 선지였는데 만동묘가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충주랑 비슷하게 충청북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괴산이에요. 괴산. 그래서 아님. 이거를 사실은 혹시 아는 분이 있었다면은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알아서 더 헷갈려. 왜냐면 충주랑 똑같이 충청북도에 있다 보니까 되게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일제강점기 있었던 제일 큰 어떤 그 노동운동 중에 하나죠. 1931년에 있었던 이 고공농성인데 요거는 평양이에요. 평양. 고구려비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곳은 충주입니다.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라는 게 있었죠. 요게 충주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오히려 만동묘 위치를 아예 몰랐다면은 이거는 선택지가 해당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충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요 4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동묘의 위치를 알면은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이고요. 박재혁이 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다. 이 사람도 일제강점 때 활동을 했고 이거는 부산입니다. 부산. 자,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26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주상께서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으셨다고 하네. 중전께서 아직 젊으신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지 우려스럽네. 장희빈이 나오고 있고요. 장희빈과 이 사람 인현왕후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 숙종이네요. 숙종 시기에 장희빈이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시점이에요. 원자를 출산을 하고. 자, 그리고 가운데 뭔 일이 있고요. 세 번째 거 마지막 거 보니까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날 작호인 희빈을 내려주어라. 다시 지금 뭔가 희빈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걸로 옳은 거 골라주겠습니다. 일단 이 임금은 숙종이죠. 숙종. 무신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다. 상당히 이거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선지였는데 그냥 시기적으로만 알아놓을게요. 이 사람 단종 시기 인물입니다. 아님.
송시열이 유배된 이후에 죽임을 당했다. 숙종시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송시열이 계파로 보면 서인이잖아요. 이 서인의 영수, 우두머리격 사람인데 이은왕후가 서인 쪽에서 배출된 인물이거든요. 사실 송시열 입장에서는 젊은 서인 쪽의 중전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후궁이 낳은 애를 갑자기 원자로 책봉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숙종의 미움을 사서 유배가 되고 사사가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속 논쟁이 일어났다. 이거는 효종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현종 때 벌어졌었던 대표적인 탁상 공론 중에 하나죠. 자,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발생하는 것은 선조 임금 시기의 일이고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탕탕평평 탕평비가 세워지는 것은 영조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숙종 시기의 일로 확실한 거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청의 화가 나빙이 그린 이 인물의 초상이다.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시가 있다. 여러 차례 청나라에 가서 이 사람이 그쪽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나 봐요. 이 과정에서 북학의를 저수를 해서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북학파의 사람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박제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학자 박제가입니다. 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세계지리서인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이 사람은 막 중요하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를 수 있는데 그냥 메모할게요. 최한기라는 사람이고요. 의삼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 담헌,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고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하는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정약용이고 그럼 아님 서자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요게 답인데 일단 4번 답 체크하고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사람은 박지원이잖아요. 박지원. 이 사람은 박지원이고 이게 가끔 나오는데 이 박제가가 서자예요. 서자. 적자가 아니라 첩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조선은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이 서자하고 얼자들, 첩의 자식들은 출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게 법으로 그냥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정조 임금 때 이 법을 바꿔서 이 서자들도 출세를 할 수 있게 과거 시험 볼 수 있게 해라. 서얼 허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용된 서자들이 들어간 데가 이 규장각의 검서청이라는 곳에 검서관으로 기용이 돼요. 박제가랑 같이 여기에 임명됐었던 서자 출신의 검서관들이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실학자들로 나중에 명성을 떨치시는 분들이시죠. 요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이거 4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네 소식 들었나? 진주에서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서 관할을 습격하고 아전의 집을 불태웠다더군. 나도 들었네.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탐학과 향리들의 횡포에 맞서서 유기춘이 주도하였다고 하더군. 이거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진주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임술 농민 봉기고요. 철종 시기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철종 시기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세도 정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도 정치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이에요. 적절한 거 고를게요.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이 설치되는 거는 이거 태조 때, 고려 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 아니고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는 거 통일신라 하대의 모습이고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이 되었다. 이 홍건적 침입으로 개경이라는 호칭이 나오는 거 고려시대잖아요. 아니죠. 고려 말의 얘기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는 거는 고려 말의 원간섭기의 일이고 안동 김씨 등의 세도 정치로 매관매직이 성행을 한 게 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28번에 5번이고요. 자, 29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등사, 되게 유명한 강화도의 사찰이죠. 정족산성에 위치한 사찰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었던 사고가 복원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요거 때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헌수 장군의 승전비도 있다. 이 뭐겠어요?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었던 요 사건은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병인양요에 대한 겁니다.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다.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일어난 거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같은 강화도기는 한데 강화도 조약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지 않고 그거보다 뒤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왕이 공산성으로 피난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주의 공산성, 이 왕은 인조예요. 인조 초반에 농공행상을 잘못해가지고 이괄의 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꽤 크게 일어나서 수도가 함락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난을 하게 되죠. 인조 시기의 일입니다. 이거는 전개 과정에서 외교장각의 도서가 약탈을 당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환을 받기는 했지만 임대라는 형식으로 갖고 오기는 했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다. 이거는 그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고부민란을 조사하라고 보냈는데 사태를 더 악화시켰죠, 이 사람이. 자,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뭔가로 원인이 되었다.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 군대를 출병시켜가지고 종교 탄압 못하게 해달라고 뭘 보내려다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순조 시기에 있었던 그 박해의 천주교 박해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병인양요랑 관련된 거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3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직책의 신하들이 재물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 배만 채우면서 각 영에 소속된 군인들의 봉급으로 군인들의 봉급이 몇 달 동안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군사들이 난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고 중전을 시해하려고 하였다. 네, 이거는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던 이거는 임오군란이죠. 임오군란의 영향으로 제일 적정한 거 골라볼게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건 임오군란의 이전이에요. 아니죠.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는 거는 강화도 조약 체결된 직후입니다.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지는 거는 이거는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일본 공사관의 경비 명목으로 일본군이 주둔하였다. 요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때 일본 사람들도 죽고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일본인 교관을 막 죽이고 하기 때문에 군사 교관을 그때 일본에서 우리도 이제 안전상 때문에 이 경비 명목으로 일본군을 주둔시켜야 되겠다라고 은근슬쩍 딱 치고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4번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고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둔 거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나중에 이 초반에 고종이 개화 정책을 하려고 요거를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다 시기적으로 다 안 맞고 4번만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30번에 4번이고요. 자, 3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군국기무처에 대해서 알려줘. 군국기무처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담당한 기구이고 김홍집이 이끌었는데 자, 이 개혁은 1차 첫 번째 갑오개혁입니다. 첫 번째 갑오개혁 때 중심이 되는 기구가 군국기무처예요. 요거는 약간 암기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했냐? 요 1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면 돼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다. 그쵸? 신분제도가 이때 없어집니다. 1번이 답이고요. 5군형을 2군형으로 통합을 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초기 개화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통리기무 아문 설치하고 있었던 초기 개화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는 거는 갑오개혁 이후에 을미개혁 때 하는 거고 이 양력 쓰고 하는 거예요.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했다. 이거는 두 번째 2차 갑오개혁에서 하는 거예요. 지계아문을 설치해서 근대적인 어떤 땅 문서, 지계를 발급하는 거는 이거는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1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32번 문제 한번 볼게요. 3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들은 나라가 나라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립하여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자수하여 나라 안에 정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늘이 우리 폐하께 부여해준 하나의 큰 권한으로서 이게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등은 이거를 설립을 해서 독립문을 세우고 황상의 지위를 높이며 황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황제가 있었던 시기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독립문이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봐서는 이 단체가 독립협회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세보를 발행을 해서 민중계몽에 힘쓴 거는 동학이죠. 천도교에서 하는 겁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거는 보안회에서 하는 거고요. 보국 안민의 약자예요. 보안회라는 단체는 보안회. 일제가 조직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가 된 거는 신민회입니다.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게 나중에 독립협회의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책을 발행을 하는 거는 상해에 형성이 됐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32번까지 문제풀이 했었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남은 문제들 33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